혹시 음식 씹을 때마다 조심스럽고 웃을 때 손으로 입을 가리시나요? 딱딱한 음식은 아예 포기하고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자신감이 없으신가요? 딱 10분만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62세 평범한 은퇴자가 겪은 실제 경험담입니다. 갈비 한 점 때문에 앞니가 부러졌습니다. 치과 공포증 때문에 6개월을 버텼죠. 임플란트 200만 원이냐, 틀니 100만 원이냐 고민하다가 가족과 싸우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과를 통째로 베어 물고 오징어도 씹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세 가지를 알게 됩니다. 첫째, 임플란트와 틀니의 진짜 차이. 둘째, 나이와 상황에 맞는 선택 기준. 셋째, 후회하지 않을 결정 방법. 특히 60대 이상이시라면 이 이야기가 남의 일이 아닐 겁니다. 치아 하나가 삶의 질을 얼마나 바꾸는지, 그리고 어떤 선택이 정답인지 실제 경험자가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병원에서는 절대 먼저 알려주지 않는 비용의 진실, 수술의 두려움을 극복한 방법, 그리고 가족 설득법까지 모든 게 이 10분 안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치아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다면 절대 채널 돌리지 마세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 박영호 씨도 처음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박영호, 올해 62살입니다. 35년간 구청에서 일하다가 작년에 은퇴했죠. 평생 남 앞에 나서는 거 싫어하고 조용히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난달 우리 집 큰일이 터졌습니다. 바로 제 이빨 때문이었죠. 그날은 막내딸 생일이었어요. 온 가족이 모여서 갈비를 먹고 있었습니다. 저도 신나서 갈비를 뜯고 있었는데 갑자기 딱 하는 소리가 났어요. 순간 입안에서 뭔가 딱딱한 게 굴러다니더라고요. 앞니가 부러진 겁니다. 가족들이 다 놀라서 쳐다봤죠. 특히 손자가 할아버지 이빨 없어졌어 하고 소리치는 바람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아내가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야? 했지만 저는 손사래를 쳤어요. 괜찮아. 나이 들면 다 이런 거지 뭐.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보니 문제가 심각했어요. 웃을 때마다 앞니 자리가 텅 비어 보였거든요. 마치 7살 꼬마처럼 보였습니다. 평생 단정하게 살아온 제가 갑자기 볼품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이게 노화의 시작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아내는 곁에서 내일 병원 가자고 했지만 저는 계속 미뤘어요. 솔직히 무서웠습니다. 치과라는 곳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아시잖아요. 드릴 소리만 들어도 식은땀이 나는데 이 나이에 큰 치료를 받는다고 생각하니 겁부터 났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그냥 불편한 정도였어요. 밥 먹을 때 조심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가 커졌습니다. 음식물이 자꾸 빈자리에 끼더라고요. 김치 한 조각이 걸려서 한참을 빼려고 애썼던 적도 있었죠. 가장 큰 문제는 발음이었습니다. S 발음이 제대로 안 나오더라고요. 전화 통화할 때마다 상대방이 뭐라고요? 하고 되묻는 일이 잦아졌죠. 어느 날 아침 동네 산책을 나갔습니다. 매일 만나는 이웃 할머니가 저를 보더니 어머, 박 선생님 이가 빠지셨네요? 하시는 겁니다. 순간 창피해서 입을 다물었어요. 그날 이후로는 사람들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웃을 때도 손으로 입을 가리게 되고 말도 줄어들었죠. 아내가 걱정스럽게 쳐다봤습니다. 당신 요즘 말수가 너무 줄었어. 그 이빨 때문이지? 맞았습니다. 단순히 이빨 하나가 빠진 게 아니었어요. 제 자신감이 빠진 거였죠. 평생 남들 앞에서 당당했던 제가 고작 이빨 하나 때문에 움츠러들다니 스스로가 한심하면서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이 작은 불편함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를요. 그리고 제가 곧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선택 중 하나를 해야 한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 갈비를 먹다가 이가 부러진 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어요. 제 노후 삶의 질을 다시 생각하게 만든 신호였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곧 익숙해지겠지 했는데 오히려 더 힘들어졌어요.
특히 식사 시간이 고역이었습니다. 아침에 먹던 사과도 이제는 갈아서 먹어야 했고 좋아하던 오징어도 포기했죠. 아내가 반찬을 할 때마다 저를 의식해서 부드러운 것만 하더라고요. 나 때문에 메뉴를 바꾸지 마 했지만 아내는 아니야. 나도 부드러운 게 좋아라고 했습니다. 거짓말인 거 다 알면서도 고마웠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친구들과의 모임이었습니다. 은퇴 후 유일한 낙이 매주 목요일 점심 모임이었거든요. 구청 동기들 5명이 모여서 막걸리 한잔하며 수다 떠는 시간이었죠. 그날도 여느 때처럼 모였습니다. 야, 영호야, 왜 김치전도 안 먹어? 친구 정석이가 물었어요.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배가 불러서라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제가 부드러운 순두부만 먹는 걸 본 친구들이 눈치를 챘죠. 너 이빨 빠졌구나? 민수가 대뜸 물었습니다. 제가 머뭇거리자 다들 폭소를 터뜨렸어요. 아이고, 우리 영호도 이제 틀리할 나이가 됐네? 정석이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농담인 건 알았지만 가슴이 철렁했어요. 틀리라는 단어가 그렇게 무겁게 들릴 줄은 몰랐거든요. 틀리가 뭐 어때서? 우리 장모님도 하셨는데 잘 쓰시더라. 민수가 거들었습니다. 맞아, 요즘 틀리 기술 좋아졌어. 진짜 이빨 같대. 다들 한마디씩 보탰죠. 위로인지 놀림인지 구분이 안 갔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나도 이제 틀니를 해야 하는 나이인가 하는 생각에 우울했죠. 거리를 걷다가 치과 간판을 봤습니다. 임플란트 전문이라고 크게 써 있더라고요. 잠시 멈춰 서서 쳐다봤지만 들어갈 용기는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집에 왔어요. 서울에서 치과 개원한 지 5년째인 아들이죠. 밥을 먹다가 제가 앞니 없이 조심스럽게 씹는 걸 보더니 아버지, 언제까지 그러실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괜찮다. 익숙해지면 돼. 제가 대답했죠. 아들이 한숨을 쉬더라고요. 아버지, 그냥 두면 더 나빠져요. 옆 치아들도 기울어지고 잇몸도 약해집니다. 전문가답게 설명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이 먹으면 다 그런 거야. 아들이 답답한 듯 말했어요. 왜 그러세요? 요즘 60대는 젊은 나이인데 아버지 친구분들도 다들 임플란트 하시잖아요. 그 말에 뜨끔했습니다. 실제로 정석이는 작년에 임플란트 2개를 했거든요. 수술 후에 새 이빨 생긴 것 같다며 자랑했었죠. 그날 밤 아내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당신 아들 말대로 치료받는 게 어때?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돈이 문제야. 임플란트 하나에 몇백만 원씩 한다는데. 제가 대답했죠. 아내가 말했습니다. 돈보다 당신 건강이 더 중요해. 요즘 당신 보면 안쓰러워서. 사실 돈도 문제지만 더 큰 건 두려움이었습니다. 수술이라는 게 무서웠고 실패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있었죠. 나이 들어서 큰 시술 받는 게 부담스럽기도 했고요. 하지만 매일 불편하게 사는 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보며 결심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뭔가 해야 한다. 그리고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병원 예약 좀 잡아줄래? 수화기 너머로 아들의 안도하는 목소리가 들렸죠. 잘 결정하셨어요. 긴장이 됐습니다. 비록 아들 병원이지만 치과는 치과였으니까요.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젊은 환자들이 많더라고요. 나 같은 노인네가 여기 있어도 되나 싶었죠. 아버지 들어오세요. 아들이 진료실로 안내했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아들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집에서 보던 아들이 아니라 의사 같았거든요. 먼저 엑스레이 찍고 상태를 봐야겠습니다. 아들이 전문적으로 설명했죠. 검사가 끝나고 아들이 컴퓨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아버지 여기 보세요. 앞니가 빠진 자리 잇몸뼈가 많이 흡수됐네요. 그리고 옆 치아들도 조금씩 기울어지기 시작했고요.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하는 아들이 정말 의사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데? 제가 물었죠. 아들이 의자를 돌려 제 쪽을 봤습니다.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임플란트를 하시거나 틀니를 하시거나.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틀니는 싫다. 아직 그렇게 늙지 않았어. 그러자 아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틀니도 나쁘지 않아요. 요즘 틀니는 예전이랑 달라요.
그리고 임플란트가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요. 아들이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임플란트는 잇몸뼈에 인공 뿌리를 심는 거예요. 자연 치아처럼 단단하게 고정되죠. 씹는 힘도 거의 자연 치아 수준이고요. 하지만 수술이 필요하고 치유 기간도 3-6개월 걸립니다. 비용도 한 개당 200만 원 정도 하고요. 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200만 원이나 해?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죠. 대신 한 번 하면 10년, 20년도 쓸 수 있어요. 관리만 잘하면요. 그럼 틀니는? 제가 물었습니다. 틀니는 수술이 필요 없어요. 본을 떠서 만들기만 하면 되죠. 비용도 임플란트의 절반 이하고요. 하지만 씹는 힘이 자연 치아의 3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매일 빼서 관리해야 하고 5년마다 교체해야 합니다.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그럼 뭐가 더 나은데? 아들이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답은 없어요. 아버지 생활 패턴이랑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죠. 아버지는 아직 활동적이시고 잇몸 상태도 나쁘지 않으니까 임플란트가 가능해요. 하지만 최종 선택은 아버지가 하셔야 합니다. 진료실을 나오면서 머릿속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임플란트냐, 틀리냐. 간단할 줄 알았던 선택이 이렇게 어려울 줄은 몰랐죠. 아들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아버지, 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충분히 생각해보고 결정하세요. 집에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200만 원이면 우리 부부 제주도 여행을 10번은 가겠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 20년을 편하게 먹고 살 수 있다면 그 정도는 투자할 만하지 않나 싶기도 했죠. 그날 저녁 아내에게 병원에서 들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임플란트가 200만 원이래. 틀니는 100만 원 정도고. 아내가 놀란 눈으로 쳐다봤어요. 그렇게 비싸? 그러니까 고민이지. 제가 한숨을 쉬었죠. 아내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당신이 편한 걸로 해요. 돈은 있잖아. 퇴직금도 있고. 고마운 마음과 미안한 마음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밤에 누워서도 잠이 안 왔어요. 인터넷으로 임플란트와 틀니에 대해 검색해 봤습니다. 성공 사례도 있었지만 실패 사례도 많더라고요. 특히 임플란트 부작용 이야기를 읽으니 더 무서워졌죠. 차라리 그냥 이대로 사는 게 나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어느 날 동네 노인정에 들렀습니다. 은퇴 후 가끔 들러서 바둑도 두고 차도 마시는 곳이죠. 그날따라 사람이 많더라고요. 구석에서 바둑을 두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서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김 사장, 요즘 얼굴이 좋아졌네? 젊어 보여. 누군가 말했어요. 호기심에 돌아봤더니 동네에서 슈퍼를 운영하는 김 사장이었습니다. 68살인데 정정하신 분이죠. 김 사장이 활짝 웃으며 대답했어요. 임플란트 했더니 이렇게 좋아졌어. 밥맛도 살아나고. 그 말에 저도 모르게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임플란트? 그거 수술 아니야? 아프지 않았어? 다른 분이 물었죠. 김 사장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에이, 요즘 기술이 얼마나 좋은데? 잠깐 따끔하더니 끝나더라고. 발치하는 것보다 안 아팠어. 저는 바둑을 두는 척하면서 계속 들었어요. 비용은 얼마나 들었는데? 누군가 물었습니다. 한 개에 180만 원. 나는 두 개 해서 360만 원 들었지. 비싸긴 한데 이제 뭐든 씹을 수 있으니까 후회 안 해. 김 사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엔 나도 틀니하려고 했어. 싸니까. 그런데 의사가 그러더라고. 내 나이에 아직 활동 많이 하는데 임플란트가 낫다고. 틀니는 빼고 끼고 하는 게 번거롭고 씹는 힘도 약하대. 그래도 수술이 무섭지 않았어? 또 다른 분이 물었어요. 김 사장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무서웠지. 근데 막상 해보니 별거 아니더라. 오히려 치료 안 하고 버티는 게 더 고생이야. 나도 1년을 망설였거든. 그때 김 사장이 저를 발견했습니다. 박 선생. 언제 오셨어? 인사를 나누다가 김 사장이 제 입을 유심히 보더니 박 선생도 압니까? 하고 말끝을 흐렸어요. 창피했지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네, 지난달에 빠졌어요. 임플란트 할지 틀니 할지 고민 중이에요.
김 사장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고민하지 말고 임플란트 해요. 내가 보장하는데 인생이 달라져. 김 사장이 자기 치아를 보여줬습니다. 봐요, 이게 임플란트예요. 진짜 같죠? 정말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전혀 티가 안 났습니다. 이제 갈비도 먹고 오징어도 먹어요. 예전엔 죽만 먹었는데 집으로 돌아오면서 김 사장 생각을 했습니다. 68살에도 그렇게 씩씩하게 임플란트를 했는데 62살인 제가 망설일 이유가 있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수술에 대한 두려움은 남아 있었죠. 그날 저녁 아내에게 김 사장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네 김 사장이 임플란트 했대. 너무 좋다고 하더라. 아내가 관심 있게 들었어요. 그래? 김 사장이 몇 살이지? 68살. 당신보다 나이 많은데도 했네?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더 늦기 전에 하는 게 어때? 김 사장 말처럼 인생이 달라질지도 몰라. 그 말에 마음이 조금씩 기울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김 사장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김 사장님, 어느 병원에서 하셨어요? 김 사장이 친절하게 알려줬죠. 시내중앙치과. 원장이 임플란트 전문이야. 실력 좋아. 회복은 오래 걸렸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3개월 정도? 그동안 좀 불편하긴 했지만 참을 만했어. 그리고 임시 치아를 해줘서 일상생활은 가능했고, 김 사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용기가 생겼습니다. 나도 할 수 있겠다 하는 자신감이 들었죠. 물론 여전히 무섭긴 했지만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김 사장이 추천한 중앙치과에 예약을 했습니다. 아들에게는 미안했지만 다른 의사 의견도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병원에 들어서니 깨끗하고 현대적인 시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박영호님, 들어오세요. 간호사가 안내했어요. 진료실에 들어가니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의사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 최정훈입니다. 김 사장님 소개로 오셨다고요? 네, 앞니가 빠져서요. 제가 입을 벌렸습니다. 최 원장이 꼼꼼히 살펴보더니 일단 정밀 검사를 해봐야겠네요 라고 했죠. 3D 촬영이랑 여러 검사를 했습니다. 기술이 정말 발달했더라고요. 검사 결과를 보며 최 원장이 설명했습니다. 잇몸뼈 상태는 양호한 편이에요. 다만 약간의 염증이 있어서 먼저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 후에 임플란트나 틀니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임플란트랑 틀니 중에 뭐가 더 나을까요? 제가 물었어요. 최 원장이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박 선생님 나이와 건강 상태를 보면 임플란트가 더 적합해 보입니다. 하지만 비용 부담이 있으시다면 부분 틀니도 고려해 볼 만해요. 최 원장이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보여줬습니다. 임플란트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화면에 제 얼굴이 나왔는데 앞니가 있는 모습이었어요. 정말 자연스러워 보였죠. 틀니는 이렇게 됩니다. 틀니 모습도 나쁘지 않았지만 뭔가 어색해 보였어요. 비용 차이는 얼마나 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임플란트는 180만 원, 부분 틀니는 80만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틀니는 5-7년마다 교체해야 해서 장기적으로는 비슷할 수 있어요. 최 원장이 덧붙였습니다. 중요한 건 삶의 질이에요. 임플란트는 자기 치아처럼 쓸 수 있지만 틀니는 적응 기간이 필요하고 관리가 번거롭죠. 박 선생님처럼 활동적인 분들은 대부분 임플란트를 선택하십니다. 수술이 많이 아픈가요? 솔직한 걱정을 털어놨어요. 최 원장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국소 마취를 하기 때문에 수술 중엔 전혀 안 아파요. 수술 후 며칠 붓기와 약간의 통증이 있지만 진통제로 충분히 조절 가능합니다. 상담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어땠어? 라고 물었죠. 의사가 임플란트를 추천하더라. 내 나이엔 그게 낫대.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하는 거야? 글쎄, 조금 더 생각해 봐야지. 아직도 마음이 완전히 정해지지 않았거든요. 수술에 대한 두려움과 비용 부담이 여전히 컸습니다. 하지만 최 원장의 설명을 들으니 임플란트가 장기적으로 더 나은 선택 같았어요. 그날 밤 인터넷으로 임플란트 후기를 찾아봤습니다. 성공 사례가 대부분이었지만 간혹 실패 사례도 있더라고요.
내가 그런 경우가 되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이 들었죠. 하지만 계속 이렇게 살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다른 병원도 가보셨다면서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 다른 의견도 들어보고 싶어서. 아들이 웃으며 말했죠. 잘하셨어요. 여러 곳 비교해 보는 게 맞아요. 어떻게 나왔어요? 최 원장이란 분이 임플란트를 추천하더라. 제가 대답했어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최정훈 원장님이요? 그분 실력 좋으세요? 저도 아는 분인데 임플란트 전문가예요. 아들의 인정을 받으니 더 신뢰가 갔습니다. 그래도 수술이 무서워서 제가 솔직하게 털어놨죠. 아들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아버지, 무서운 게 당연해요. 하지만 계속 미루면 더 나빠져요.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예요. 일요일 저녁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큰딸 부부와 작은딸, 그리고 아들까지 오랜만에 다 모였죠. 저녁을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제 치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빠, 병원은 가보셨어요? 큰딸이 물었어요. 응, 두 군데 가봤어. 다들 임플란트를 추천하더라. 제가 대답했죠. 큰 사위가 거들었습니다. 장인어른, 임플란트가 좋긴 해요. 저희 아버지도 작년에 하셨는데 만족하세요? 근데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제가 걱정을 표했어요. 작은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건강이 돈보다 중요하죠. 그리고 아빠 퇴직금도 있잖아요. 아내가 이때 의견을 냈습니다. 사실 나는 틀니도 괜찮을 것 같아. 우리 엄마도 틀니 쓰시는데 불편하지 않다고 하시던데. 순간 분위기가 묘해졌어요. 아들이 반박했습니다. 어머니, 할머니는 연세가 많으셔서 그런 거예요. 아버지는 아직 젊으시고 활동도 많으신데 임플란트가 맞아요. 그래도 수술이잖아. 나이 드신 분이 수술 받는 게 걱정돼. 아내가 걱정스럽게 말했죠. 큰딸이 엄마 편을 들었어요. 맞아, 수술 위험도 있고 실패하면 더 큰일이잖아. 아들이 답답한 듯 설명했습니다. 임플란트 성공률이 95% 이상이에요. 실패 확률은 정말 낮아요. 오히려 틀니를 했다가 잘 안 맞아서 고생하는 분들이 더 많고요. 하지만 틀니는 수술이 아니잖아. 큰딸이 말했어요. 만약 수술 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해? 가족들이 둘로 나뉘어 의견이 갈렸습니다. 아들과 큰 사위는 임플란트를, 아내와 큰딸은 틀니를 지지했죠. 작은 딸이 조용히 듣다가 말했어요. 아빠가 결정하실 일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싸울 일이 아니고.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걱정도 이해가 됐어요. 다들 날 걱정해줘서 고마워. 제가 말했습니다. 충분히 생각해보고 결정할게. 서두르지 않을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마음이 기울고 있었어요. 임플란트 쪽으로요. 저녁 식사 후 아들이 따로 저를 불렀습니다. 아버지, 제가 너무 강요한 것 같아 죄송해요. 아들이 미안해했죠. 아니야, 내 말이 맞아. 전문가인 내가 추천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 아들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까? 아버지 나이와 건강 상태면 임플란트가 정답이에요. 10년, 20년 후를 생각하면 지금 투자하는 게 맞아요. 틀리는 나중에 정말 어쩔 수 없을 때 하는 거예요. 그날 밤 아내와 둘이 누워서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내가 괜히 걱정이 많았나 봐. 아내가 말했어요. 아니야, 당신 걱정도 이해해. 나도 무서워. 제가 솔직하게 말했죠. 근데 생각해보니 우리가 앞으로 20년은 더 살 텐데 그동안 제대로 못 먹고 살긴 싫어. 제가 말했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래, 당신이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해.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박영호, 넌 아직 젊어. 인생 2막을 제대로 살고 싶지 않아? 그리고 결심했죠. 임플란트를 하기로. 월요일 아침 중앙치과에 전화했습니다. 임플란트 하기로 결정했어요. 언제 할 수 있나요? 간호사가 친절하게 안내했죠. 이번 주 목요일 오전에 가능하세요? 목요일이 되자 긴장이 됐습니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아내가 걱정스럽게 쳐다봤죠. 괜찮아? 응, 괜찮아.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최 원장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결정하셨군요. 잘 생각하셨어요.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천장에 밝은 불빛이 눈부셨어요. 긴장하지 마세요. 금방 끝납니다. 최 원장이 안심시켰죠. 마취 주사를 맞는데 따끔했습니다. 그리고 곧 입 주변이 얼얼해졌어요. 아무것도 안 느껴지시죠? 네. 드릴 소리가 났습니다. 무서운 소리였지만 정말 아프지는 않았어요. 그저 진동만 느껴질 뿐이었죠. 30분쯤 지났을까요? 다 끝났습니다. 최 원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벌써요?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네,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이제 회복만 잘하시면 됩니다. 거울을 보니 잇몸에 실로 꿰맨 자국이 있었지만 생각보다 깔끔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처방받은 약을 먹고 누웠어요. 마취가 풀리니 약간 욱신거렸지만 참을 만했습니다. 아내가 얼음찜질을 해줬죠. 아파? 조금. 하지만 괜찮아. 일주일 후 실밥을 뽑으러 갔습니다. 회복이 아주 좋네요. 최 원장이 만족스럽게 말했어요. 이제 3개월 정도 기다리면 뼈와 임플란트가 완전히 붙습니다. 그때 크라운을 씌우면 끝이에요. 그 3개월이 참 길게 느껴졌습니다. 임시 치아를 해줘서 일상생활은 가능했지만 조심스러웠거든요. 딱딱한 음식은 피하고 부드러운 것만 먹었죠. 하지만 희망이 있었습니다. 곧 새 이빨이 생긴다는 희망이요. 드디어 크라운을 씌우는 날이 왔습니다. 최 원장이 하얀 크라운을 보여줬어요. 박 선생님 치아 색깔과 똑같이 맞췄어요. 정말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크라운을 씌우고 거울을 봤을 때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제 원래 이빨이 돌아온 것 같았거든요. 웃어보니 정말 자연스러웠습니다. 어떠세요? 최 원장이 물었죠. 정말 좋아요. 감사합니다. 집에 돌아와서 처음으로 사과를 베어 물었습니다. 아삭 소리가 났어요. 그 소리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죠.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얼굴이 확 밝아졌어. 친구들과의 모임에도 자신 있게 나갔습니다. 야, 영어 이빨 했구나. 정석이가 알아봤어요. 임플란트 했어. 제가 당당하게 말했죠. 잘했다. 확실히 젊어 보여. 친구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김치전도 거침없이 먹었어요. 갈비도 씹었죠. 그동안 포기했던 음식들을 다시 먹을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습니다. 무엇보다 당당하게 웃을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았어요. 이제는 완전히 제 치아처럼 느껴져요.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할 때도 밥 먹을 때도 전혀 불편함이 없죠. 가끔 거울을 보면서 웃어봅니다. 제 웃는 얼굴이 마음에 들거든요. 얼마 전 큰딸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 당당하게 웃을 수 있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입을 다물고 찍었을 텐데 말이죠. 사진을 보니 정말 자연스럽더라고요. 아무도 제가 임플란트를 했다는 걸 모를 정도였습니다. 동네 노인정에서 만난 한 어르신이 저한테 물었어요. 박 선생, 치아는 어떻게 하셨어?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임플란트 했어요. 정말 잘한 선택이었어요. 그 어르신도 고민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조언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앞으로 살 날이 더 많은데 제대로 먹고 살아야죠. 돈보다 삶의 질이 더 중요해요. 아들이 가끔 물어요. 아버지 임플란트 하길 잘하셨죠? 저는 늘 같은 대답을 합니다. 응, 정말 잘한 것 같아. 내가 권유해줘서 고마워. 정말 그래요. 만약 계속 망설였다면 지금도 불편하게 살고 있었을 겁니다. 음식 먹는 즐거움도 모르고 사람들 앞에서 움츠러들어 있었겠죠. 하지만 용기를 내서 선택했고 그 선택이 제 삶을 바꿨습니다. 물론 틀니를 선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것도 훌륭한 선택이에요. 개인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다르니까요. 중요한 건 방치하지 않는 겁니다. 치아 문제를 그냥 두면 더 큰 문제가 생기거든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처럼 고민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서예요. 나이 들었다고 포기할 필요 없어요. 아직 우리에겐 살 날이 많이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꼭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하세요. 여러 병원을 다녀보고 본인에게 맞는 치료법을 찾으세요. 그리고 가족과도 충분히 의논하세요. 혼자 결정하기 어려운 일이니까요. 저는 이제 매일이 행복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사과를 베어 물 때, 점심에 친구들과 고기를 먹을 때, 저녁에 가족과 웃으며 대화할 때, 이 모든 일상이 감사하게 느껴져요. 나이 들었다고 다 포기할 필요는 없더라. 중요한 건 내 삶의 질이야. 이게 제가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도 용기를 내세요. 작은 선택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치아 문제로 고민하는 분이 계신가요? 이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작은 정보와 경험 공유가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길 바랍니다.